또 저희가 자금이 있다면은 오히려 유통업에 투자를 하고 써야지 그거를 여신으로 깔아놓고 그런 데 투자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업의 본질이 카드 사업은 금융업이라는 거죠. 금융업이고 여신 전문 금융업인 거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IMF 때 가감하게 저희들은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핵심 역량에 그만큼 집중을 했죠. 멕시코에 타라후마라라는 그 부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사냥법이 사실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냥할 적에 그 사람들은 맨발로 사냥을 해요. 무기 하나도 안 들고. 그럼 무기도 없이 맨발로 어떻게 사냥을 하느냐? 어떻게 사냥을 하겠어요? 사슴 같은 동물을 끝까지 쫓아간대요. 그럼 사슴은 단거리는 잘 뛰지만 장거리 못 뛰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 잘 뛰는 게 그 사슴의 역량이니까 그걸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럼 지칠 때까지 뛰어가서 그냥 잡는데요. 결국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거죠. 결국 기업 활동도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연치 않게 워렌 버핏이나 빌리 게이츠 같은 사람의 사생활 뭐 이런 걸 쓴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의 취미 중에 하나가 포카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닐 적에 사실 포카를 좀 좋아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포카는 안 하죠. 고스톱은 해도. 근데 이 포카하고 사업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포카를 잘하는 사람은 기회가 속이지 않는 한은 기회는 똑같이 오거든요. 그럼 기회가 왔을 적에 자기가 좋은 패를 들었을 적에 베팅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따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기회가 왔을 적에. 자기 기회가 아닌데 남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잡았자고 했을 적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건 사업하고 포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포카도 상대방 패를 잘 읽어야 이길 수 있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사의 전략이나 패를 잘 읽어야 성공할 수 있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지 산업이기 때문에 부지 같은 게 이 경매에 붙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적에는 상대방 회사가 얼마를 쓸 건지 그걸 예측하고 그거보다는 아주 조금만 더 많이 써서 저희한테 낙찰보면 최선이겠죠. 그러려면은 사실은 베팅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를 베팅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 포카하고 사업하고 여러분들 뭐 게임 이론 같은 것도 배우죠. 마찬가지로 이 포카 게임이 기업 경영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포카하고 사실 이 기업 경영하고 또 다른 점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포카에서는 윈윈이 없죠. 반드시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루저가 되는데 기업 경영은 경우에 따라서는 윈윈이 생길 수도 있죠. 또 포카에서는 상대방을 속여서 브로킹해서 못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업 경영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는 않죠. 진실만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카 같은 경우는 마치 뭐 죄수의 딜레마 같은 그런 게임 이론이 성립이 될 수 있지만은 기업 경영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뭐 그런 뭐 다른 점들도 있지만은 하여튼 재미있는 거는 워렌 버핏이나 빌리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취미로 포카를 한다는 거. 근데 그게 기업 경영에도 사실은 상당히 유익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참 재미있는 뭐 그런 현상을 봤고, 이 핵심 경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또 이 한 가지 한 우물만 판다, 막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업 경영에서 핵심 경영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거는 플렉시빌리티예요. 핵심 경영만큼 중요한 게 저는 플렉시빌리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이클 포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경영 전략은 실패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앞에 어떤 사례나 성공에 집착하고 전략을 세우다 보면은 그 전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CRM이 중요하다. 그럼 백화점이 어디까지나 CRM으로 주요 고객들을 상대로 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영업 전략을 피는데, 예를 들면 저희 본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조그만 구간만 있었죠. 신관을 더 크게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화점의 CRM이 중요하니까 CRM을 계속하면은 과거의 고객들만 가지고 신관의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그리고 신관의 큰 매장에 매출을 일으키려면은 전략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CRM이 아니고 요즘 얘기하는 롱테일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비고객에게 접근을 해서 비고객 전략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전략이 옳다고 그래서 그 전략에 집착을 하면은 결국 실패하는 거죠. 저희들 그 백화점에서 PB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PB가 아니더라도 내셔널 브랜드나 명품이나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백화점의 역량은 저희는 물건을 파는 게 저희 역량이지, PB 하면은 벌써 제조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상품 기획력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PB 사업을 확대하면은 그럼 백화점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마트의 경우에 저희가 피해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럼 이마트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할인 정도라면 가격은 싸다는 게 정착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차별할 수 있는 섹터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상품에서 차별을 해야 되는데 내셔널 브랜드나 명품은 비싸니까 그 비슷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좀 더 싸게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PL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PB라도 백화점에서는 적용이 안 되지만 또 이마트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필요한데, 어느 한 가지 전략을 집착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략에서 뭐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차별화죠. 요즘 뭐 이 창조 경영 얘기도 많이 하죠. 결국은 모방은 차별화가 안 되죠. 모방으로는 차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를 통해서 차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백화점의 영업시간이 대개 한 10시 반이나 이렇게 영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8시면은 백화점 문을 닫습니다. 근데 그 영업시간이라는 거는 예전에 시내에 뭐 미도파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있을 적에 정해졌던